자, 여러분 32번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은 얘가 지금 빈칸의 위치가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결국에 이거를 결론 부분을 골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인지하시면 되겠고, 그럼 결론 부분이니까 위에 있는 기승전을 좀 보는 게 맞는데, 그럼 첫 번째 여러분 두 줄 보이시죠? 형광펜 좀 쳐보겠습니다. 그럼 digestive니까 소화기에 관련된 증상들은 그러면 are associated with이니까 해석이 뭐뭐와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통은 우리가 소화에 관련된 증상들은 음식에 대한 민감성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럼 이것들은 무엇이냐? due in part, 여러분 보세요. in part라면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가 due to가 전치사인 거 보이세요? 뭐뭐 때문에입니다. 그래서 in part 부분적으로 due to 뭐 때문이다? inadequate level 부적절한 수준에 뭐가 나와서 위산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 즉 잘못된 음식을 먹어서 내 위에서 산성 용액을 뿜뿜하기 때문에 우리가 소화기에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연구자들이 요 소화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연구했다? 여러분 단백질을 연구를 해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필 단백질이냐? 소화가 되지 않는 음식에 일군에 있기 때문이고 이것이 여러분 트리거가 동사로 촉발하다가 되는 건데 보통 소화가 되지 않은 단백질이 어떤 반응을 갖고 온다고요? 이거예요. immune response. 뭐야 그러면 면역 반응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소화되지 않는 단백질이 어떤 면역 반응을 갖고 오는지 사람한테 먹일 수가 없으니까 누구한테 실험했다? 이 음식에 관련된 것을 쥐한테 한번 실험을 해봤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encapsulate, 캡슐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틴, 이게 뭐예요? 단백질이에요. 즉, 뭐 유제품, 땅콩, 달걀처럼 우리가 흔히 알러지가 있다고 하는 아이들을 캡슐로 좀 감쌌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가 캡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 캡슐이 어떤 역할을 했다? 방화벽의 역할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있는 단백질이 그대로 살아있는 소화되지 않은 생생한 상태로 쪼개지지 않게 나가는 거야. 그래서 어디까지 살아서 가게 만들었다? 위까지 단백질이 살아서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들어가면은 캡슐이 녹으면서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위에 갑자기 딱 나온다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단백질은 virtually 시각적, 사실적으로 intact 손상되지 않고 살아서 장까지 소화하지 않은 상태로 갔더니 알러지 반응이 미친 듯이 나왔다 이것입니다. 즉, 그러면 결론 확인해 볼까요? 결국에 우리가 소화가 되지 않는 시스템들은 위산 과다 때문에 생기는 음식에 예민한 반응인데 보통 이것이 어떤 것 때문이다? 소화가 되지 않고 위나 장까지 음식물이 살아갈 때 아프다. 그래서 단백질이 are not meant to 뭘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분 볼게요. 1번 단일적으로 arranged 배열된 상관없고요. 그럼 2번 볼게요. 독립적으로 형성된 지워야겠죠? 여러분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넓은 지역에 분포된 X예요. 위하고 장까지 같기 때문에 그럼 남아있는 게 3번과 5번 답을 두 개 중에서 골라야 하는 건데 여러분 5번 보시죠. 면역 체계에 controlled 통제되니 5번이고 3번 같은 경우는 너의 장 속에 소화되지 않을 때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문제 발생이 뭐라고요? 소화되지 않고 살아서 내려갈 때가 문제이기 때문에 5번이 아니라 정답을 3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요 소화 과정이 생물 파트인 건데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고등 올라가시면 생물 시간에 배우면은 그냥 보자마자 답이 뭔 줄 알겠지만 우리 아직 안 배웠으니까 좀 일부러 해설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33번과 34번도 이게 지금 빈칸 추론인데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빈칸 추론이 어려운 이유는
얘가 지금 단어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고 빈칸의 위치를 나타내는 여기 보시면은 빈칸이 좀 위에 있잖아. 그래서 중요한 단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뭐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촉진하는 무엇을 확인한다? 자, 박스 쳐보겠습니다. Learning experience니까 학습 경험이라고 했습니다. 학습 경험을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1단계는 바로 빈칸이다. 즉, 우리가 공부할 때 빈칸을 먼저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한 건데, 여기 맨 처음에 여기가 글에 주제문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아래에는 연달아 뭐가 나온다? For example, 예시가 나옵니다. 그럼 예시 좀 볼게요. prior to가 뭐뭐에 앞서라는 뜻인 건데 당신의 세션, 수업이에요. 트레이닝, 훈련이죠. 내가 무언가를 수업을 듣거나 배우기 이전에 welcome, 뭘 해주는 게 중요하다? 환영합니다 해주는 게 중요하대요. 누구에게? 참여자들에게. 그리고 set, 뭘 주어라? engaging, 참여하는 분위기의 comfort, 편안한 톤으로 환영하세요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즉,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면요, 무언가를 배우기 전에 어서오세요! 뭔가 이렇게 환영하는 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필요하다면 자, 뭐 하기 전에? 수업을 배우기 전에는 또 뭘 하는 게라는 표현을 들어볼게요. Introduce yourself야. 자기소개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to, 누구에게? 가능한 많은 참가자들에게 자기소개를 좀 먼저 하고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so with one another, 서로와 똑같이 하라 말하고, 그럼 똑같이가 그러면 뭐예요? 여기 있는 두 소는 바로 위에 있는 소개가 되겠죠. 즉, 자기소개를 강사인 내가 먼저 하고 각각 여러분들에게 시키는 것, 뭔가 우호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초기 학습 이전에 선행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왜요, 여러분? 경직된 분위기에서 공부는 느낌이 다 와오지 않아. 그런데 뭔가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공부하는 것은 내가 좀 배웠다 제가 느끼기 때문에 분위기 형성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라서. 그리고 자기소개 말고는 또 모든 식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음악을 틀어놓는 것 같은 거. 그 다음에 뭘 설명하는 거? 참가자들이 보도록 안내 문구를 전시해 두는 것 등등등으로 무언가 수업을 처음 하기 이전에 만남의 장을 가지는 것의 중요성이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그럼 밑에 보세요. 1번 풀려고 문제를 던져주기. 안 되죠? 그러면 4번 볼게요. 자신이 배우고 있는 것을 지금 당장 활용하기인데, 그러면 지금 우리 수업 시작 전이라 활용도 할 수가 없어요. 5번 같은 경우는 다양한 관점에서 학습 자료를 토의하기인데, 그러면 이거 오늘 첫 수업 이전의 1단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5번 지워지겠죠? 그럼 남아있는 게 2번과 3번인데, 그러면 2번 보세요. 참가자들을 주의 깊게 모니터, 살펴보기가 2번이고, 3번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데, 그러면 2번이 왜 안 돼요? 참가자들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친해질 수 있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분위기 만들고 자기소개하고 음악 트는 게 나왔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압축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아마 좀 할만할 거예요. 그래서 빈칸 풀어는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에는 여러분 단어 문제 보고 주제문 찾기다라고 보시면 조금 더 마음이 쉬워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또 한 개 볼까요? 34번도 볼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수업하는 게 32, 33, 34, 36이고 마지막에 여러분 39번은 같이 오답 노트를 적어볼 건데, 여러분 제가 왜 이거 설명하는 줄 아시죠? 결국에 우리 다음 번 DT 같은 경우도 2, 3, 4, 6, 9에서 한 문장씩 가지고 오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4번도 좀 볼게요. 34번에 지금 빈칸의 위치가 맨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자, 뭘 고르는 거다? 결론 문장 고르기. 그래서 위쪽에서 나오고 있는 예시를 자세히 읽어서
그래서 결론이 뭔데? 이렇게 가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이랬을 때 그럼 위에 놓을게요. 그럼 이 친구가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요. 왜냐하면은 뭔가 예화, 에피소드가 쭉 나오는데 그래서 결론이 뭐야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럼 여기 볼게요. 사랑하는 선생님이 학교의 교실 앞에 서 있어서 자, 이제부터 공부하자라고 지금 말했대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필기하신 게 뭐다? 여러분 적어볼까요? 방정식. 방정식을 티퍼에 딱 적어줬대요. 그 다음에 노트에 적어라 라고 시켰습니다. 열심히 우리가 필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수업 시간에 배웠는데 3개월 뒤에 기말고사에서 write it out again. 어떻게 썼더라? 시험지에다가 그때 배운 거를 그대로 적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그처럼 학교 수업 기억하시죠? 보통 우리가 수업을 한 다음에 배웠던 것이 기말고사에 나오기 때문에 요거 배웠던 거 시험지에다가 그대로 옮겨 쓰는 게 학교 시험의 정의잖아. 그런데 second writing, 그럼 second writing이 뭐예요? 내가 시험지에 적은 답이 두 번째 writing이야. 자, second writing은 the same as the first. 첫 번째 것과 같다면 그럼 첫 번째가 뭐예요? 수업 시간에 한 필기가 첫 번째 방정식이겠죠? 그래서 내가 적은 답이 수업 시간에 배운 것과 똑같다면 여러분은 방정식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다. 그쵸? 여러분 이거 쉬워요. 다시 한 번이요. 수업 시간에 필기했던 거를 내가 시험 시간에 잘 쓸 수 있으면은 너 잘 배웠어, 잘했어 이렇게 끝날 수가 있는 건데 I admit, 나도 인정해. 나 지금 좀 과장하고 있는 것 같지만 a little, 사실 조금 사실이야 라고 말하면서 my only concept of running, 내가 이거를 어린 시절에 나는 이렇게 학교 수업을 배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쵸? 우리 보통 학교에서 필기하고 적고 프린트에 적은 게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맞는 말이다 그거야. 근데 later on, 자 이제 학교 졸업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뭐냐 하면은 자 갑자기 충격적으로 여러분 빨간 색깔 보이시나요? I have learned nothing at school. 나 학교에서 배운 거 1도 없어. 자, 뭘 배운 게 없다? Which I now remember. 내가 지금 머릿속에서 기억하고 있는 게 학교에서 배운 사실이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쌤 고등학교 때 수학 나한테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한테 수학을 딱 적어주고서 문제 풀어 하면 못 풀어. 왜? 이제 그거 안 쓰니까 까먹었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실을 학교에서 배웠던 것 중에서 정확하게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왜냐? 학창시절에만 공부하고 꾸준히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랬을 때 except this, 이 사실 한 개만 빼고는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없는데 모든 문제는 이미 남에 의해서 풀렸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학교 다닐 때 이미 선생님의 수업 시간에 풀이 과정을 알려주었다고. 그리고 that answer, 그때 우리가 배웠던 정답은요. 사실은 교과서의 뒤쪽 페이지에 정답이 달려 있었고 선생님의 머릿속에 있던 정답을 우리는 필기하고 억지로 배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나 학교 다닐 때 배운 거 없어. 왜? 어차피 교과서 뒤에 달려있는 답을 보거나 선생님이 말해주는 것만 적었기 때문에 나는 그때 배운 게 머릿속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모든 학생들은 나를 포함해서 뭘 했을 뿐이다? 선생님이 적어준 정답을 copy and paste, 복사해서 그대로 붙여 넣었을 뿐이다. 즉 내가 능동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고요. 선생님이 해라 라고 시켜서 억지로 공부했다 라는 말이 지금 요것입니다. 그러면은 학습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의 학습은 무엇과 같다? 남이 시켜서 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1번. 자, 그때 배웠던 학습은 something new, 무언가 새로운 걸 배웠다. 지우시고. 여러분 2번 보시죠. 선생님과 내가 역할이 바뀌었다. 여러분 지우시는 거예요. 왜?
위의 내용은 선생님이 적은 것만 공부했기 때문에 머리에 남은 게 없다는 뜻이니까 여러분 4번 볼게요. 모든 학생들은 독특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럼 이거 학습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답이 두 가지가 3번과 5번인데 그럼 5번 먼저 볼게요. 그들의 선생님들의 지식을요. 나의 상황에 맞추어 적용한다가 5번이 되는 거고 3번 같은 경우는 from A to B 보이시죠? A에서 B까지 선생님한테서부터 나에게까지 정답이 그냥 transfer, 옮겨지다입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선생님이 적어라고 한 거를 그대로 적었기 때문에 선생님의 답을 나한테 그대로 옮겼을 뿐이었다. 즉 나는 배운 거를 따라 적은 거지 내가 공부한 것은 아니다. 정답을 3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가 왜 어렵냐 하면은 위에 예화를 보고서 뭔가 주제문을 찾는 거기 때문에 내용을 하나로 압착하는 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불러준 답을 그대로 옮겨 적었다. 요 마지막 맥락과 똑같은 것은 3번 위에는 없다 라고 좀 적어주세요. 자, 그럼 됐을까요? 자, 이제 우리 DT 포인트가 32, 33, 34, 36, 39라고 했죠? 36까지 같이 보고 39부터 여러분 뭐하냐? 오답 노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볼게요. 36번 내용 보시면은 요거 이렇게 글의 순서가 나올 때는 항상 무엇을 먼저 보는 게 맞다? 박스 지문은 일단 주제문이기 때문에 박스 지문 자세히 보기가 1번이에요. 학생들이 뮤지컬 인스트루먼트 악기를 배운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어려워하셨군요. 자, 맨 처음에 이 친구들이 무엇을 배운다? 악기를 배우는데 이때 무엇이 생깁니까? Rhythmic error예요. 그래서 요거 리듬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는 겁니다. 즉 박자 배울 때 4분의 한 박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다가 놓치거나 뭐 8분의 6박자 하다가 놓친 것처럼 리듬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왜 악기가 피아노건 바이올린이건 상관없이 왜 리듬에 문제가 생기냐?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이유가 뭐래요? Slow reading. 내가 악보를 너무 느리게 읽어서 박자를 놓치게 되거나 여러분 두 번째 볼게요. Lack of technical awareness. 내가 전문적으로 그 악기를 잘 읽었고 연주하는 나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통은 리듬을 놓치게 된다. 악보를 못 읽거나 악기를 못 다뤄서 리듬을 놓친다라고 한 거예요. 자, as 왜냐하면 어렵대요. 뭐가 어려워? 여러분 보세요. 노트 이게 뭐냐 하면은 음표예요. 음표의 지시를 그대로 따라보는 것과 이 음표 간의 간격을 아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박자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도 어렵고 똑같은 리듬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 읽는 것도 연주도 못해서 괴롭다라는 게 처음에 박스 지문입니다. 그러면요 A번 어른 맨 처음 보실래요? Therefore 우리가 보통 이거 어떤 지문이야? 결론 부분 나오는 거니까 초반부에 나올 수 여러분 없어요. 먼저 A번 지우고 시작하시고 B하고 C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뭘 봐야 하냐? 먼저 예를 들어 also 동그라미 또한 여러분 also가 문제가 아니에요. 얘는 지금 또한 다음에 누가 나왔니? 선생님이 나왔거든요. 근데 지금 박스 지문은 누가 겪는 문제점이에요? A student. 지금 학생들이 악기를 처음 배울 때 겪는 문제점인데 또한 선생님이라고 말하면은 앞에 선생님이 언급되고 그리고 또 선생님이가 돼야 되기 때문에 얘가 두 번째가 아닌 거죠. 그러면 첫 번째가 그럼 누구냐? 이거예요. 학생들은 악기 배울 때 리듬에 문제가 겪어 학생들은 뭘 이해해야 돼? 리듬을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연주 방법을 배울 필요가 있는데 complicated note pattern
복잡한 음표 패턴 같은 경우는 make it difficult. 자, 얘가 가목적어, 얘가 진목적어예요. 음표 읽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서 정확한 음표를 on time, 정확하게 연주를 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꾸 못 읽는 이유가 뭐라고? 음표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잘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conversely, 반대로 보았을 때 만약에 학생들이 리듬에 완전하게 집중하고 박자를 다 맞췄어. 박자를 다 맞춘다면 또 문제가 뭐예요? 음이탈 같은 것이 생긴다입니다. 왜? 박자를 맞추다 보니까 연주하다가 삐끗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게 음표가 어려울 때 음표를 크게 보느라 박자를 놓치거나 박자를 맞출 때는 음표를 못 보거나 두 개가 지금 서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박자를 놓치건 음표를 못 읽건 둘 중에 한 가지 문제를 지금 빨리 해결해 주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맞다? Therefore, 그러므로 이 문제의 루트, 근본 원인은 addressed, 이미 다루어져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근본 원인이 뭐예요? 둘 중에 하나를 쉬운 걸로 바꿔주면 학생들이 공부하는 게 편할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옵니까? 자,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등판하게 됩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prepare for sports 어떤 거예요? spot. 그럼 여기 spot이 뭐예요? 지점입니다. 어떤 지점이죠? 너 이거 악보 읽는 거 어려운 지점이야. 너 이거 연주하기 까다로운 지점이야. 이거 선생님이 미리 알려주래. 다음번에 음표 조심, 다음번에 박자 조심 이렇게 미리 알려주래요. 미리 알려주면 리듬에 관련된 문제는 좀 해결된다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서 딱딱딱 다음 딱딱 해주면은 리듬은 다 맞출 수가 있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 지금 선생님이 지금 리듬 문제를 해결해 준 거죠. 그럼 두 번째 선생님이 이번에는요 티칭 피스, 피스가 곡이에요. 그럼 티칭은 뭐예요? 연습곡을 셀렉트 고를 수가 있는데 어떤 거를 고른다? 박자에만 신경을 쓰거나 either A or B 아니면은 음표에만 신경을 쓴 둘 중에 하나에만 집중한 연습곡 악보를 고르면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이 나중에 잘 집중할 수가 있대요. 뭐에? 학생들이 나중에 리듬을 잘 익숙해지게 되고 이제 음표 읽는 요소를 완전히 이해하게 되면은 그 다음번에는 쉬워지기 때문에 첫 번째는 선생님이 어려운 부분을 아예 찝어줘서 가르치기.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연습곡을 두 개 중에 둘 다 어려운 거 말고 리듬이 어렵거나 음표가 어려운 둘 중에 한 개만 고를 수 있는 연습곡을 택해주기. 이렇게 되면은 학생들이 맨 처음에 악기를 배울 때 겪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B, A, C가 돼요. 학생 나왔으니까 학생 먼저 설명해주고 학생들이 겪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사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보는 해결책은 어려운 지점을 미리 찝어주기와 곡을 좀 바꿔주기 두 가지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 순서 같은 경우는요. 왜 얘가 어려웠냐라고 한다면 해석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좀 글이 눈에 안 들어왔었기 때문에 36번 좀 힘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오늘 마지막 질문인데 뭘 봅니까? 39번 저랑 같이 보고요. 그 다음에 저랑 같이 노트 작성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거 잊지 마세요.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오답 노트 진행도 조금 달라요. 그러면 같이 보자. 그럼 맨 처음에 얘들아 박스 지문을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39번 같은 문장 삽입 문제는 위에 박스를 먼저 보는 게 아니에요. 왜?
항상 여기 나오면 1번 앞에가 주제문이 나오기 때문에 이 주제문의 느낌과 무드를 보는 게 1번이고 전체 글을 요약한 다음에 글이 바뀌는 포인트가 있는 지점을 캐치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뭐부터 본다? 박스 말고 맨 처음에 동그라미 1번 앞까지를 자세하게 읽는다가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그럼 볼게요. consumer, 고객의 목표와 needs, 욕구는 지속적으로 바뀝니다. 우리 고객님들이 요구하는 게 바뀐다 이거야. 자, in response to, 뭐뭐에 반응해서 environmental condition, 환경과 맞구어서 타인과의 상호작용과 바꾸어서 그 다음에 물리적 환경에 바뀌어서 고객님들의 욕구는 계속해서 바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이 자꾸 목표를 왜 바꾸는데요? 그럼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여기 as부터 2번 앞까지가 고객님들의 설명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목표를 깨달았을 때 새로운 목표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랬을 때 새로운 수준의 열망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다. 즉 환경과 물리적 여러 가지 기타 상황에 따라서 나 이게 필요해요 라고 본인이 깨닫는 순간 뭔가 새로운 욕망이 생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만 나오고는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설명이 나오죠. For example, 예시가 나옵니다. 자, 어떤 사람이 꿈이 지금 뭐예요? 나 10파운드 빼고 싶어. 즉, 나 5kg만 빼고 싶어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다? 그러면요, 두 번째 또 다른 목표는 뭐예요? 이게 되네. 나 그러면은 15파운드 빼야지. 다음번에는 8kg 빼야지. 뭐 이런 식으로 목표가 조정된다는 거예요. 내가 뭘 아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면 다음 목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괄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지금 2번에 나와 있는 거고 3번 볼게요. 마케터들은 뭐 할 필요가 있다? 그럼 be aware of가 동사로 알다죠. 뭘 알 필요가 있다? 다양한 욕구와 열망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스스로 나의 욕구가 아는 것보다 마케터들이 우리의 욕구를 아는 게 왜 중요해? 우리한테 물건을 팔아먹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고객들이 무엇을 때문에 차를 구매한다고 했다? 프레스티지, 자신의 명성, 스테이투스, 자신의 지위 때문에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생각했대요. That is, 즉, 그럼 since가 because랑 같은 뜻이 때문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한 대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차를 구매하는 것? 세단. 즉 우리 엄마 아빠 차 그거 있잖아요. 왜 약간 뭐죠? 제네시스 같은 거? 그런 세단 같은 거나 스테이션 웨건, SUV 같은 거나 픽업 트럭 같은 거나 혹은 경제적인 중고차 같은 거를요 다양하게 판다는 거예요. 왜? 고객들 층이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읽고서 각각 우리 자신이 내 욕망이 뭔 줄 아는 게 중요하구나 에서 여러분 3번에서 한 번 끊어져야 돼요. 왜요? 1번과 2번은 내가 나의 욕구를 아는 것의 중요성이야. 근데 3번은 누구의 이제부터? 마케터들이 우리의 욕구를 알고자 노력한다고 해서 주어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번 이후를 잘 보셔야 하는 거고요. 4번의 자동차 판매상은 for example 예시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제 볼게요. 여기 여러분 day가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 day가 여기 3번 이후에 마케터를 가리키는 건지 4번의 manufacturer를 가리키는 건지
여기 4번과 5번 두 개 중에서 고민을 먼저 하는 게 1번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볼게요. Less important.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고객들은 안전과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서 자동차를 구매하지 않는다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인 이유는 차량과 관련된 내용이라서 4번이 아니라 5번이 되어야 돼요. 왜? 맨 처음에 명사가 나와야 그 다음에 대명사 네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우리 오답 노트 꺼내시고요. 오답 노트 여러분 스텝 1부터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1 글의 소재 잡기예요. 여러분 글의 소재가 지금 뭐냐 하면은 여러분 스텝 1에다가 이렇게 적어볼게요. 무엇을 적는다? consumer 고객의 goals 목표와 needs 욕구. 여러분 요게 지금 글의 소재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게 먼저 포인트가 나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스텝 3의 글의 흐름 분석 보이시죠? 여러분 이제 적겠습니다. 스텝 3가 오늘 왜 중요하냐 하면은 지금 제가 말했죠. 순서, 삽입은 다르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럼 맨 첫 번째 문장이 뭐다? 주제문이라고 여러분 적어볼게요. 맨 처음에 주제문은 뭐냐? 고객의 욕구는 변한다. 이렇게 짧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내용이 뭐였니? 여기부터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개인이 목표를 달성하게 되면은 다른 목표가 생긴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그게 여러분 1번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이것에 관련된 예시문이 나옵니다. 예시문이 뭐였어요? 10파운드를 지금 감량을 한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의 두 번째 목표는 이번에는 15파운드의 감량으로 자 지금 무엇이 바뀌어진 겁니까? 자 빨리 적어볼게요. 목표가 조정이 되었다는 거야. 바로 이것이 뭐야? 고객의 욕구는 변한다 라는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3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적으셔야 돼요. 어떻게 적는다? 화재 전환. 자, 이제 고객이 아니라 주어가 뭘로 바뀌었다고요? 마케터예요. 자, 그러면은 마케터들은 뭐가 중요하다? 다양한 욕구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주어가 고객들이 아니고 마케터가 아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뭐였니? 자동차 제조업자라고 또 다른 사람이 나왔습니다. 자동차 제조업자라는 두 번째 인물이 나오게 되었고 이 사람들은요 뭘 알았냐? 고객이 차를 구매하는 이유를 알았대요. 자, 차를 왜 구매한다라고 했으니까 명성과 지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고객들은 차를 구매했었다. 그러면 5번 같은 내용은 지금 무엇입니까? 자, 모든 집은 차량이 한 대 이상을 전부 다 모든 집에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선택지를 넓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대요. 어떤 거? 세단, 외건, 트럭, 중고차 같은 다양한 옵션을 둬야지 이거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거 있겠지. 이거 중에 원하는 거 한 개 사. 이렇게 여러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세단, 외건, 트럭, 중고차예요. 그러면은 박스 지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봐야 한다고 아까 말했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요거까지 적었으면은 아직 여러분 안 끝났어요. 요거까지 적고 자 적어보겠습니다.
너무 왼쪽인가? 자, 박스에서 대의 지칭 추론이 누군 줄 아는 게 중요한데 얘가 지금 갈래가 두 가지가 있죠. 마케터를 가리키는 건지 아니면 자동차 제조업자를 가리키는 건지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박스 내의 내용을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안전이나 가족의 즐거움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박스 지문이었다고요. 그러면은 네이가 가리키는 지칭 추론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다? 제조업자를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으로 가는 추론 과정이 뭐라고요? 맨 처음에 나와 있던 4번의 맨 처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4번 이후가 정답이 될 수가 있다라고 여러분 정리를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글의 논리적인 흐름을 반드시 알고 지나가셔야 대체 얘가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지? 접근 방법의 모질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스텝 2하고 스텝 4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텝 5로 곧장 가겠습니다. 그럼 스텝 5 여러분 주제가 뭐예요? 마케터들이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민감하게 알아차려야 하는 이유예요. 이 사람들은요, 우리에게 뭘 주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선택지를 주는 사람이에요. 네가 뭘 좋아할지 몰라 다 준비했어. 이 중에 네가 마음에 드는 게 한 개쯤은 있겠지. 그럼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은 고객의 욕구를 미리 알아서 나에게 선택지를 줘야 한다고. 그래야 내가 그거를 알아차리고 그 중에서 답을 고를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됐을까요? 그래서 스텝 1, 스텝 3 왜 저 지문이 정답인지 얘가 왜 결론의 문장 한 줄 요약해서 여러분 아는 게 포인트고 여기서 여러분 다른 거 말고요. 요것 좀 잠깐 볼게요. 여러분 스텝 2에서 단어만 좀 한 개 적고 싶은데 여러분 우리 스텝 2에다가 우리 복화 한 개만 적을게요. 뭘 적는다? 여러분 오브젝티브 적겠습니다. 여러분 오브젝티브가 명사가 있고 형용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브젝티브가 명사로 하면은 오늘 나와 있는 글에서 목표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 친구가 형용사로 쓰이게 되면은 해석이 객관적인이 됩니다. 그러면은 명사인지 형용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나요? 문장에서의 위치 확인이에요. 명사는 자리가 주, 목, 보 세 군데인 거 아시죠? 그래서 얘가 지금 단독으로 쓰인 게 맞기 때문에 이 친구는 명사로 목표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스텝 4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 지금 39번 했잖아. 근데 여러분 얘가 DT 포인트예요. 그래서 39번은 제가 내 문장이 사실은 너무 뻔해가지고 지금 적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됐을까요? 그럼 잠깐 스톱하시고요.